연금저축 펀드 얘기 나오면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연말정산할 때 세금 좀 돌려받는 계좌 아닌가? 맞는 말이긴 한데 딱 절반만 맞아요. 연금저축 펀드는 연말정산을 잘 받는 계좌가 아니라 오래 투자하는 사람한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주는 계좌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펀드를 왜 봐야 되는지, 2026년 기준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 볼게요. 예전엔 노후 준비라고 하면 국민연금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으로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 말은 결국 국민연금 하나로 끝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퇴직연금이 있더라도 내가 직접 굴리는 개인연금이 있어야 노후 준비가 훨씬 안정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는 있으면 좋은 계좌 정도가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검토해야 하는 계좌가 됐습니다. 예전 연금저축 영상들 보면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현재는 연금저축만으로 600만 원, IRP까지 합치면 연금계좌 전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 전체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이에요. 예전 기준으로 알고 있으면 지금 제도를 절반만 쓰고 있는 셈이에요. 공제율은 공식 기준으로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5%, 그 초과 구간은 12%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체감 환급 기준으로 16.5%, 13.2% 정도로 많이 이해하죠. 그래서 연금 계좌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체감 기준으로는 최대 148만 5천 원 정도를 돌려받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그냥 있으면 좋다 수준이 아니라 연말정산 체감 차이가 정말 큰 계좌라고 봐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연금저축펀드는 돈만 넣어두는 통장이 아니라 투자형 계좌라는 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뭘 담고 얼마나 오래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증권사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펀드나 ETF 같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계좌 안에서 생긴 수익은 일반 계좌처럼 그때그때 세금을 떼는 게 아니라 나중으로 미뤄집니다. 이게 바로 과세 이연이에요. 그리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령에 따라서 5%, 4%, 3% 수준의 연금 계좌 원천 징수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처럼 바로바로 과세되는 구조랑은 좀 달라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 계좌의 진짜 힘은 세액공제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 과세이연, 긴 시간, 이 세 가지가 같이 굴러간다는 데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모두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연금저축펀드가 많이 언급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후 준비는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길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낮은 이율만 바라보는 구조보다 자본시장의 장기 성장에 조금 더 올라타는 방식이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는 펀드나 ETF를 직접 고를 수 있어서 본인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장기 분산 투자를 가져가기 좋습니다. 물론 은행형이나 보험형이 맞는 사람들도 있겠죠. 다만 길게 가져가면서 자산을 내가 직접 키우는 계좌라는 관점에서 연금저축펀드가 훨씬 더 적극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아무 상품이나 담는 계좌도 아니고 짧게 승부 보는 계좌도 아닙니다. 이 계좌는 연금이라는 목적이 분명한 만큼 제한도 있어요. ETF 투자는 가능하지만 레버리지, 인버스 그런 ETF는 제한되고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계좌는 빨리 벌자보다 오래 굴리자에 맞춰진 구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는 복잡한 테마주를 쫓아가는 것보다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넓게 분산된 상품 위주로 생각하는 쪽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혜택이 큰 계좌일수록 규칙도 분명합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반대로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붙을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못 빼는 돈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정확히는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을 함부로 꺼내면 손해가 큰 구조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습니다. 결국 이 계좌에 넣는 돈은 생활비도 아니고 비상금도 아니고 당장 1, 2년 안에 쓸 돈도 아니어야 돼요. 이걸 잘못 잡으면 계좌는 좋은데 내 상황이랑 안 맞아서 중간에 깨고 후회를 하게 돼요. 많이들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인데 그 이상 넣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 혜택 자체는 연금저축 기준 600만 원까지는 맞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넣는 게 되겠죠? 하지만 연금계좌 전체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더 넣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즉 한도 초과 납입금이나 공제 신청을 안 한 원금은 과세 제외 금액으로 먼저 인출된다는 점이에요. 국세청에서도 연금계좌에 인출할 때는 과세 제외 금액이 먼저 나가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 6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챙기고 그 이상 넣는 돈은 정말 급할 때 비교적 유연하게 꺼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거죠. 이건 연금저축을 무조건 묶이는 돈으로만 보면 잘 안 보이는 장점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연금저축펀드는 2026년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강력한 절세형 장기 투자 계좌 중 하나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 600만 원, IRP까지 합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계좌 안에서는 과세 이연, 연금으로 받으면 저율과세 구조로 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너무 늦게 만드는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라도 일찍 만들어두는 쪽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셨다가 앞으로도 필요할 때 도움되는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